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 씨는 달덩이 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 하고 나하고 영동부문학교 통하겠지? 청파동에서 통학했어요. 너희 큰 삼촌 이름 알아? 김여준이요, 김여준. 그래, 너 여기서 온 거다 정확히 알아. 아, 김여준. 아니 맞습니다. 모르시나요? 그래, 어디서 선언하면 지금.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우두란 청열에 엄마 이름 누군지 아니냐고. 김은영 맞아. 엄마도 알아서 10년 됐어. 나 하나밖에 없어 지금. 나 하나밖에 없는데 언니 이름도 신갑니다. 변함이 없어. 님 따라 가겠노라.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형님 되시는 거죠? 어떻게 해주셨어요? 안기어서 맹세를 하러 이 여인을 누가 추석이 이제 한 닷새 남았죠. 네, 추석을 앞두고서 칼기 사건으로 돌아가신 영령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네, 저희가 참 요즘 그 가을 여객기 격추 사건을 해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힘이 이렇게 약한가, 우리 힘이 왜 이렇게 약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보상 문제도 무산이 됐고, 이럴 때 진즉 우리가 남북 통일만 됐었더라면은 우리의 힘이 이보다는 더 강했을 텐데, 그리고 우리도 투표권도 좀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유엔에 가입할 수가 있었죠. 유엔에 가입할 수 있겠고, 좀 더 많은 발언, 좀 더 큰 발언, 좀 더 큰 울분을 터뜨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렇게 염원을 하고 있지만은 역시 세계 딱 한 곳에서는 아직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특히 남자로서 지금 이전 씨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가책을 느낍니다. 군대 생활도 해봤고,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국력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특히 나는 무엇을 했을까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요즘처럼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질 때가 없습니다. 네. 이런 분노가 지금 솟아오르죠. 저희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분노가 지금 샘솟고 있습니다만은, 남북 통일만 됐었더라면은 오늘 이 밤에 또 이렇게 늦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산 가족의 슬픔이 더 크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나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희 KBS를 통해서 만나신 많은 가족들, 30여 년 동안 또는 40여 년 동안 외롭게 명절을 보내셨던 분들 가운데 이제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모여서
흐뭇하게 또 추석 명절을 보내실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 시간 현재 6,873가족이 그렇게 상봉의 되죠. 기쁨을 나누시면서 특히 네. 이번 추석 명절은 아주 뜻깊게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족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아직 못 만나시고 예. 애태우고 계시죠.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댁에서 또 지금 TV 화면 앞에 앉으셔서 지금 목마르게 이산 가족 내 혈육을 찾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겠죠. 네, 저희도 말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나머지 추석 명절 앞두고요. 더 한 분이라도 만나셔서 그 감격의 기쁨 나누시면서 명절 즐겁게 보내십사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는 화요일 추석 전날 되겠죠. 그렇죠.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네. 5시 30분 가량 되겠습니다만 예.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특별 생방송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갖다가 한다고 해서 걱정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더 만나셔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추석을 즐기십사 하는 소원입니다. 뭐 저 그동안에 저희 KBS 통해서 만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네. 또 이번 추석 뜻깊게 그러나 또 검소하게 보내실 것을 그렇죠. 또 부탁드리면서 네.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하는 동안에 여러분 한 번에 더 만나시게 또 주위에서 혹시 들으시거나 보신 분들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 한시라도 더 빨리 만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요즘 말이죠. 예. 국민학교 학생들 일기장 뭐 물론 볼 수는 없지만은 학교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학생들 일기장에 이산 가족이 얽힌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적혀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또 물론 얼마 전에는 여의도에서도 국민학교 학생들의 글짓기 대회도 있었지만은요. 네. 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그런 대로 또는 그렇죠. 글을 쓰시는 분은 글을 쓰시는 분대로 상당히 많은 그 네. 이산에 얽힌 글들을 쓰고 계세요. 바로 여기 지금 그런 것이 정말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출판도 이전에도 되고요. 우리가 이산이라든가 분단의 아픔을 책으로 내긴 했었지만은요. 네. 이렇게 이번에 KBS를 통한 이 방송 이후에 책으로 한데 묶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분단의 슬픔을 네. 견디면서 그 좀 제목이 이겨나가보자는 어떻게 표지가 그런 어떻게 되어 책들이 나와 있습니까? 있어요. 아. 동아일보사에서 지금 2권의 책을 발간을 하셨는데요. 네. 이산 분단 문학 대표 소설선이라고 지금 그 동안에 나왔던 책 가운데서 모아서 이렇게 그렇죠. 책을 내셨고 또 한 권은 아, 여러분 지금 이 살아있었구나. 사진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33년 만에 극적 상봉을 한 남매의 그 두 분의 아주 감격 어린 표정이 지금 표지로 담겨 있는데요. 아, 살아 있었구나 하는 이산 가족의 비극과 재회의 애절한 사연들이 12가족의 사연이 적혀 있더군요. 12가족이요. 네. 그 사연이 참 여기 보니까 39년 만에 만난 수절 부부 얘기도 있고 또 살아 있었구나 내 아들아. 네. 피난길 평양에서 잃어버린 7살 난 아들을 찾아 헤맨 어머니의 통고. 네. 또 왜 나는 그동안 안 찾았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었죠. 그렇죠. 예. 또 마지막 피난 열차의 비극, 위성 중계로 만난 6가족. 또 뭐 물론 법 의학이 밝혀준 핏줄의 경우도 상당히 또 이채로웠었지요. 네. 뭐 4살 때 잃은 딸의 인생 유전, 뭐 상당히 많은 컴퓨터로 만난 부부의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아버지 묘소 앞에 통곡하는 오남매 얘기. 또 아주 안타까웠던 그 총뿌리를 맞댔던 형제의 얘기라든가 예. 12 상봉 가족의 그 애달픈 사연들이 전부 실려 있는데요. 네. 이 앞부분에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여의도는 갑작스레 감격의 섬으로 불리우면서 내내 울음 바다를 이루고 있다. 아, 여기 참 섬이군요. 네, 지금까지 고급 아파트촌으로만 알려져 왔던 이 섬이 이처럼 난데없이 눈물의 섬으로 돌변한 까닭은 순전히 KBS 탓이었다. 죄송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이 땅에 응어리져 왔던 분단의 한이 일순 본물처럼 터진 까닭이었다. 이런 내용을 쭉 적어주셨는데 이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국민이 일손을 놓은 채 브라운관 안에 휩쓸려 들어가 함께 울고 함께 몸부림쳤다. 그래서 온 국민은 잠을 설쳤다거나 일손이 제대로 안 잡혀서 생업에 지장이 많다는 푸념 아닌 푸념, 이제 즐거운 푸념이죠. 털어놓기도 했었는데 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자 신문들이 그동안에는 조금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마침내 그 이산 가족 찾기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대서특필하게 이르렀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런 말씀 적혀 됐죠. 있어요. 저도 오늘 낮에 저 다방에서 뒤에서 젊은이들끼리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떠한 드라마도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참다운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밀착된 네. 그러한 사연을 이산가족 TV를 보면서 알았다. 저 이런 이 얘기를 하는 책 한 권 들고 있으니까요. 지난 네. 6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그 고생 아닌 고생, 참 뜻깊은 고생했던 그 뿌듯함이 한 권에 다 그렇죠. 모아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책이 말이죠. 앞으로 수십 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이산 가족들이 더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도 많은 분들이 만나게 되실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 빨리빨리 전화번호 소개를 할 텐데요. 말씀드릴게요. 네, 전화를 들으시거나 또 보시는 분들 KBS 제1라디오, 제1텔레비전 동시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네. 783국에 6781번과 네. 783국에 5592번 두 대 대표 전화로 확인을 해주시면은 네. 바로바로 헤어졌던 가족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16대 연결돼 있고 14명의 우리 대학생들이 봉사단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빨리빨리 찾아올리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조금이라도 짚히시면 즉각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서울에서부터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그러죠. 김상준 아나운서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39,789번 김남수 씨입니다. 어머니 황경조 씨, 누님 김성수 씨, 영수 씨, 여동생 완수, 남동생 진수 덕수. 평남 모진 장터에서 폭격으로 인해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평남 강동군 승호읍이라고 하시는데요. 폭격으로 인해서 헤어졌는데 혼자 내려오셨습니까? 예, 아버님하고 형님하고 저하고 세 식구가 피난 나오고 나머지는 떨어져서 네, 승호읍이라고만 하셨는데요.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예, 온 가족이 전부 피난을 나오다가 이 무진장터에서 네. 아주 비행기 폭격이 아주 굉장했어요. 네. 예, 많은 사람이 거기서 이산 서로 헤어지는 결과도 생겼고요. 네. 우리도 거기서 가족을 헤어지고 이렇게 따로 떨어지게 됐어요. 네, 서울 39,789번 김남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애교를 넣어보셨는데요. 39,807번 박순하 씨입니다. 고향은 경남 밀양, 부모 형제를 찾습니다. 경남 삼남진역 군에서 울고 있는 것을 경관이 밀양군을 통해서 입양을 시켰다고 하십니다. 박순하 씨 고향은 경남 밀양이신데요. 지금 가지고 나온 사진은 몇 살 때 사진입니까? 한 5살 때쯤 되는가 봐. 5살 때 찍은 사진입니까? 네, 39,807번이었습니다. 다음에 4만24번 주재화 씨, 시동생 이경세, 시누이 이옥자, 딸 유용자, 동생 주옥배 씨, 동생 남편 유혁부 씨, 이경세 씨 아들 유용상 씨를 찾습니다. 1.4.5 때 당시 중공군 때문에 헤어졌고요. 여동생 주옥배 씨는 본인과 함께 오빠 주재진 씨 댁에 피난 가 있다가 평양 선교리 눌리 근처에서 나오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서울 4만24번이었습니다. 다음에 서울 4만92번 김영옥 씨, 남편 김원종 씨, 아들 태송 씨, 딸 혜숙, 봉자, 은숙, 태웅 씨, 동생 영덕, 영순, 영수, 영보 씨를 찾습니다. 개성시 차남동 300번지가 고향, 개성에서 1.4.5 때 시에 헤어졌습니다. 혼자만 남으셨습니까? 혼자만 나온 게 아니라 서울에 이제 11월 달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만 일사후퇴 하는 바람에 가족을 다 잊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머니 혼자 서울에 나오셨는데 미처 돌아가지 못하고 1.4.5태를 만나셨군요. 네, 4만92번이었습니다. 4만 169번 최경섭 씨, 부친 최상근 씨, 숙부 최성근, 용근 씨, 어머니 이경재 씨, 여동생 최자숙, 금숙, 인숙, 복녀 씨를 찾습니다. 1.4.5태 당시 평양시 선교 삼리 고향입니다. 선교 삼리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4만 169번이었습니다. 39,904번 곽일순 씨, 전북 옥구군 미면 비흥도에서 유교 당시 12살 때 무릎에 파편을 맞고 미군이 치료해준다고 미군 함대로 데리고 간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아들 임재복 씨를 찾습니다. 12살 때 헤어졌으니까 어머니 얼굴을 지금 보시면 기억을 하시겠군요. 예. 네, 서울 39,904번이었습니다. 39,833번 유범상 씨는 어머니 박경옥 씨, 여동생 유범녀 옥상 씨, 조카 환용 씨를 찾습니다. 1948년도 월남 후에 소식이 끊겼고요. 고향은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하북점리라고 하셨습니다. 39,833번이었습니다. 4만42번 김상희 씨는 어머니 신정숙 씨, 별명은 닐리리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황해도가 고향이시고요. 1.4.5 때 당시 부산 초량동 미군부대 옆에 어머니가 사셨습니다. 국민학교 때 헤어졌는데 군산에서 5학년 때 헤어졌습니다. 어머니 신정숙 씨를 찾습니다. 4만 42번이었습니다. 4만 91번 김종수 씨는 아들 김경환 씨를 찾습니다. 만주 간도성이 아버지 고향이신데요. 1952년 대구 육군관사 고모집에서 8살 때 만났는데 당시 부산에 있는 국민학교 1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평국 강계고 이름은 김선자 씨, 외가는 부산에서 신민의원을 했다고 합니다. 4만 91번이었습니다. 39,942번 장화실 씨는 아버지 장순일 씨, 누나 장판순, 판희 씨를 찾습니다. 1.4.5태 이후에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 봉남리 1구 남산 유치원 옆에서 헤어졌습니다. 누나 장판순 씨는 백천으로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39,942번이었습니다.
네, 서울 39,621번 어렸을 적에 한영남이라고 했던 함용남 씨가 부모 형제를 찾습니다. 6.25 후에 인천 부평역전 뒤 사택에서 살던 기억이 있고요. 누이의 손을 잡고 놀러 나왔다가 헤어졌습니다. 한용남 씨는 어린 적 엉덩이에 푸른 점이 있고 왼쪽 엄지 손가락에 손톱이 없습니다. 제 왼쪽 엄지 손톱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언제적부터 이렇게 됐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을 못합니다. 네, 한 가족이 만나셨군요. 근데 오신 남매서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그냥 덮어놓고 맞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된 사연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렸을 때니까. 그렇지. 어떤 그때 사고가 할머니랑 다 났어요. 수색해서 할머니랑 이제 살았지. 네. 그러니 이제 뭐 생활에 좀 쪼달려가지고 네. 할머니가 누구 이렇게 행사하는 할머니 딸려서 얼로 보냈지. 네, 그때 당시 이제 고향으로 좀 이따 그래. 들어간다고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예. 이형근이, 아버지가 네, 이형근이고. 아버지 이름은 제가 여기서 보고 내가 알았어요. 고모부인데 너 7살 때까지 수색 할머니하고 댕기는 거 내가 다 봤거든. 고모부 근데 뭐 얼굴이가 딱 맞는데. 저는 지금 고모부 생각이 잘 안 나요. 서울 고모부. 아버지는 군인 가서 의정부에서 돌아가시고 6.25 날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는 고향에서 돌아가시고. 네, 폭격 맞아 돌아가시고. 그 다 기억나지? 어머니는 이제 그 당시에 병이 나셔가지고 그렇지. 약을 예, 못 구해가셔갖고 예. 돌아가셨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이 작은 아버지가 된 거지. 작은 아버지 되시고 이쪽 계신 분이 누님 되는 거죠. 동생 되시죠? 동생이시고. 네. 남매밖에 없죠. 부모. 네. 동생에 대한 기억은 나세요? 네, 동생은 아니 기억은 다 나요. 기억은 그때 다 몇 살 나요. 때이셨는데요? 기억 못 제가 하겠는데. 그때 8살 어렸을 때는 얼굴이가 뭐 8살이셨고 동생은 몇 살이셨어요? 제가 한 6살. 6살 정도인데 기억이 잘 안 나세요? 네.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럼 뭐 틀림없으신 건데 또 누가 오시는데 누구시죠? 선생님은 네? 그 이제 이쪽에죠. 네, 또. 조카가 되시겠어요. 이 네. 동생분의 조카가 되시겠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세워지신 거예요? 지금 8살 때고 6살 때라면 어느 정도 지금 동생분은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지만은 누님은 지금 기억이 많이 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수색이 있다가요. 수색이 있을 때 이제 할머니랑 같이 큰아버지. 일단 큰아버지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살기가 곤란해서 그때 양딸로 당시 할머니가 업고 댕기다 누굴 줬어요. 그러고 나서 6.25가 났습니까? 그리고 아니요 6.25 나고 6.25 나서 그렇게 네, 나가지고 고모부 댁에 태어나가지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예, 고모부 수색 댁에- 고모부 예. 수색에도 고모 있었거든요. 고모부가 계시죠? 네,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동생 얼굴 기억이 좀 나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기억이 병수. 얘가 어수선하게 병수. 나는데요. 근데 아버지 얘 이름까지는 어렸지 알고 뭐. 있었는데요. 아니 내가 늘 가끔 야. 내 장모가 할머니 아니야. 그래서 장모님 보러 가면 늘 업고 얘 업고 손 붙잡고 다니셔서 할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엄마 그럼 그래서 안 난 뭐 계신다고 얼굴이 우리를 뭐 제일 우애하셨어요. 한 달에도 몇 번을 봐서 벌써 이렇게 들어오니까 알겠는데 뭐. 그렇죠. 제가 어제 어른 되셨을 때는 이제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니까 잘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군에 6.25 나가서 때. 6.25 때 다 돌아가셨으니까. 6.25 때요. 전사하셨어요? 예, 6년 전사. 날 의정부서 네, 전사하시고 어머니 고향에 26일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고향에서 언제 예. 세상을 뜨셨어요? 그해. 그러니까 제가 뭐 3살 때라고. 그래. 병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동생분은 고모부님한테 잘하셨고요. 누님은 어디서 어떻게 그동안 잘하셨어요? 고생 많아. 저는 이제 시험딸로 이제 양녀를 할머니가 가서 컸어요. 아는 집이 시험딸로 줬는데 한번 잘 있나 보러 가니까 거기서 이제 걔가 제가 뭐 집을 잃은 거예요. 예. 집을 잃어가지고 집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찾아댕기다 못 내가 가봤죠. 군대 있었을 때요. 그 휴가 와가지고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하는 얘기가 얘가 어떻게 나가더니 안 들어온다고.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때 이제 그러면은, 같이 나갔는데 이제 그쪽에서 먼저 그때 강을 건너 밭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내가 딴 데가 노는 바람에 거기서 먼저 가고 내가 뒤떨어졌었어요. 그래갖고 네. 밤이 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평화롭게 놀다가 이렇게 다 전쟁을 겪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저기 뭐 아버님께서 어린 나이에- 전사하셨던 기억은 나세요? 그때 당시 이제 군인 나가셔가지고 그때는 제가 돌아가셨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셨어요. 네. 엄마 돌아가신 거는 제가 알고요. 네. 지금 두 분의 얼굴을 배웠고도 그렇게 기억이 많이 안 나오시는 근데 모양이죠. 언니들을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큰 집 언니들. 다 안 나왔지. 큰 집 언니들 보면은 좀 알 것 같아요. 누님은 지금 동생 얼굴을 제대로 보실 시간도 없으셨어요. 저희들 자꾸 뭘 여쭤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길에서 만나도 모르게. 아니에요.
들어올 때 이렇게 번간으로 들어왔죠. 눈매시 보니까 벌써. 근데 아니 제가 직감적으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리고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누님 닮으셨죠, 동생도요. 이제 추석을 갖다가 같이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한 가족의 상봉이 여기 극적으로 또 됐습니다. 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기쁩니다. 아직은 뭐 정신이 제대로 안 드시죠. 그냥 예. 꿈만 같고 거짓말 같기만 하실 거예요. 감정이 네, 황인우 씨 메말라서요. 또 한 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39,621번을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영남이라고도 했던 함용남 씨가 부모 형제를 찾습니다. 6.25 후에 인천 부평역전 뒤 사택에서 살던 기억이 있고요. 오른쪽 엉덩이에 푸른 점이 있고 왼쪽 엄지손가락에 손톱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기억이 되십니까?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그 아버지가 군에 있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네, 서울 39,621번입니다. 다음 서울 39,633번. 넷째 아들 박유석 씨가 아버지 박재도 씨, 어머니 강보물 씨, 형님 박중석 씨, 동생 내석 씨와 충석 씨, 오촌 조카 박형철 씨와 조카 형렬 씨를 찾습니다. 평남 강서 적송면 삼보리가 고향이고 해방 후에 평양 서성 오리에서 월남했는데 철공소에서 왼쪽 새끼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손가락이 잘렸다는 직접 네, 끝마디가 잘려 있군요. 19살 때라고 아까 17살인가 그 같아요. 17살. 네, 철공소에서 일하셨었어요? 네. 서울 39,633번입니다. 다음 39,830번 박일도 씨가 아버지 박용수 씨, 누님 정연 씨, 동생 성환 씨와 교년 씨를 찾습니다. 6.25 때 잠실에서 점촌으로 피난 가서 어느 옹기점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박일도 씨가 친구와 집을 나오셨어요. 아버지는 땜장 일을 하셨고 불깡통을 끌어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반실무수였고 양잿물을 드시고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요. 집을 나오실 때 그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때 친구하고서 둘이서 배가 고파서 밥을 얻어먹으러 나온 것이 아주 헤어졌습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 누나는 시험아버지를 맺어가지고서 매를 맞아가지고 귀가 째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서울 39,830번입니다. 39,613번 이종태 씨가 어머니 조풍옥 씨 여동생이 금자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함남 함흥에서 헤어졌는데 어머니는 함흥 역전에서 식당을 했습니다. 여동생에 대해서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 12살 때고 제가 21살 때입니다. 네, 어떤 일로 헤어지시게 되셨던 거죠? 그때 피난길에 나오다가 저는 현지 입대해가지고 나오면서 집에 들러보니까 벌써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떠났나 봐요. 이제 네.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서울 39,613번입니다. 서울 39,669번 김용덕 씨가 따님 지옥고를 찾습니다. 8.15 후에 부산 수용소에서 제주도 사는 쌀 장사가 양녀로 들어갔는데 당시 6살이었습니다. 목대에 흉터가 있습니다. 고향이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입니다. 따님이 헤어질 때 6살 정도였고 또 일본 이름 갖고 있는 거 보니까요. 우리말을 잘 했었습니까?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네, 그러면은 따님에게 어떤 말을 일러주시지도 못했고 못했고요. 말도 못했어요. 그냥 네. 헤어지신 거예요? 예, 안 보는 데 가서 못. 안 보는 데 가셨어요. 예. 서울 39,669번입니다. 네. 다음에 39,817번 장세덕 씨, 일명 명암 씨입니다. 장내성 씨 아들 장문영 씨, 내만 동영 씨를 찾습니다. 강동군 삼등면 사판리에서 살았고요. 반공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장문영 씨와 내만 씨, 동영 씨는 어떤 사이세요? 제 조카예요. 사촌의 아들이에요. 네, 조카분들을 찾습니다. 39,817번입니다. 다음에 42,200번 장간난 씨, 딸 나정숙 씨, 손녀 나영선 씨를 찾습니다. 고향이 황해도 금천군, 1.45 때 당시 황해도 금천군에서 남하를 해서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그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손녀는 부모가 서울에서 유엔경찰직에 있을 때에 경북 김천으로 전근하는 도중에 대전역전에서 1박 도중 미아가 되었습니다. 당시 3살, 말을 잘 못했고 왼쪽 종아리에 손톱만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따님하고 헤어진 것은 때죠. 1.45 때. 네.
그 시댁을 보냈어요. 시집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 시집도 급하 나오고 우리 저거 이제 한 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와서 만나자고 약속만 했지 서울 와서 여지까지 못 만나죠. 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네, 서울 4200번이었습니다. 4026번 박영례 씨, 아들 김창섭, 호섭 씨를 찾습니다. 6.25 동란전의 큰아들은 임진부대에서 헤어졌고요. 작은 아들은 6.25 동란 때 북계군에 강제로 징용이 돼서 끌려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고향은 경기도 창단군 군내면 송산리입니다. 북계군에 강제로 끌려갔고요. 아들들에 대한 그 기억은 어떻게 되십니까? 헤어질 때요. 헤어질 때 이명근이 넘어왔다가 그냥 붙잡아갔어요. 네. 서울 4026번 박영례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다음에 서울 39,786번. 네, 3만.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벌써 전화로 확인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송관소지? 지금 전화로 가족을 확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저씨. 783국에 6781번과 783국에 송관소지? 5592번은 두 대 전화가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저 장충군이 알죠? 저 춘매 알지? 장춘매? 춘수 알죠? 그 아저씨 그뭐 틈이 없네요. 그 아저씨 그저 6.25 사변 때 어디 가셨어요? 네. 예. 네, 그때 군대가 39,786번입니다. 유종한 씨, 황해도 옹진군 봉구면 장수리가 고향, 형 유순환 씨 찾습니다. 일사 후퇴 당시 연평도까지 왔다가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39,786번이었습니다. 다음에 39,933번 김흥섭 씨는 아들 김덕준 씨, 일사 후퇴 당시 헤어졌습니다. 황해도 연백군 은천면이 고향이십니다. 일사 후퇴 당시 이쪽 남한까지 내려오셨습니까? 못 내려왔어요. 못 내려왔습니까? 네, 집에도 나만 왔어요. 네, 그때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을 텐데요. 아들의 특징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특징이 없어요. 7살 있었어요. 당시 7살이었습니다. 39,933번이었습니다. 다음에 39,636번 이성호 씨가 아버지 이윤복 씨, 어머니 도정희 씨 찾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군요. 이 함경도 출신이고요. 6.25 때 군인이었습니다. 아버님 형제분이 많았고 아들 중에 소아마비된 아들 한 사람이 있고 6.25 후에 부대를 자주 옮겨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것이 몇 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제가 어려가지고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머님한테만 말씀을 들으셨군요. 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에 대한 그 특징 같은 건 혹시 말씀하신 적 없었습니까? 잘 모릅니다. 네, 서울 39,636번이었습니다. 38,241번 김선주 씨는 어머니 홍진실 씨, 동생 김원주, 의주 씨, 누이동생 선희, 아버지 성함은 김다련 씨입니다. 1.4 후퇴 당시 사리원에서 헤어졌는데요. 동생 원주 씨는 군 입대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평남 강서군 동진면 권리가 고향이십니다. 38,241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9,995번 김순기 씨, 어머니 이 씨, 동생 김순선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에 전북 부안 상서면 장동 보산부락에서 동생이 4살 때 행상차 함흥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이 전북 부안이십니다. 어머니 성함은 모르시고 이 씨라는 것만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 밖에 어머님에 대한 기억을 좀 더듬어 주세요. 기억을 지금 못 얻었어요. 전혀 못 하시겠습니다. 여동생하고 같이 헤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남동생만 데리고 갔어요. 네, 39,995번이었습니다. 다음에 39,765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전화로 확인하신 분께서 드디어 확인이 다 되셨습니다. 20일쯤 나간 내려갈게. 네, 축하드리겠어요. 너무 감격하시고 반가워요. 지금 울고 계세요. 둡시다. 또 만나 얘기할게. 네, 축하드립니다. 남자분께서 정말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신데요. 정말 축하드리겠어요. 다시 그럼 또 되겠죠. 서울에서 김상준 씨 또 사연을 네. 소개해 주시죠. 39,765번 이병학 씨, 강현능 씨가 아버지 이원호 씨, 어머니 박순도 씨, 남편 강병철 씨, 동생 이병하 병순 씨를 찾습니다. 8.15 후에 만주 길림성에서 하루빈으로 이사 도중에 헤어지셨는데요. 고향은 충남 부여군 장안면이십니다. 지금 나오신 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들입니다. 강현능 씨의 아드님이세요? 저 이병학 씨 아드님이 되시겠군요. 네, 39,765번이었습니다.
다음에 39,653번 임흥철 씨는 아버지 임병학 씨, 어머니 외삼촌, 이모 이름들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나와서 안성에서 이루셨는데요. 화로로 된 상처가 크게 있습니다. 엉덩이에 화로로 된 상처가 있는데요. 당시의 기억이 나십니까? 헤어질 때요? 헤어질 때 대전에서 저 도립병원에서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헤어지기 전이었군요. 그러니까 도립병원에서 수술을 한 기억이 있으시답니다. 그러니까 화로에 된 상처 때문에 수술을 하셨던 모양이죠. 39,653번이었습니다. 네, 서울 39,794번입니다. 홍윤순 씨가 따님 김청바 씨를 찾습니다. 수양 떨러 가서는 금자라고 불렀습니다. 일사후퇴 때 거제도로 피난나 살다가 오빠가 사흘 후에 데리고 온다고 했으나 부산으로 이사 가면서 헤어졌습니다. 부산 청학동에서 또 한 번 오빠가 봤었다고 하는군요. 8살 때 헤어졌는데요. 오빠가 다시 봤을 때 모습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집이 들어갔다가서 형 엄마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나온다 하던기 금액으로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소리 오늘이 봤다고 그래 엄마 같이 가자고 해서 가니까 너 같이 나가같이 갈까 거지도로 그래 엄마 갔다 와 내 여기 있을게 그래가지고 소리 거지도에 갔다 오고 나니까 되나 또 어디로 데리고 반반 가고 없어. 네. 그래서 내가 집안 여러 분네들이 덕택이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억에 예, 꼭 찾으셔야죠. 예, 서울 39,794번입니다. 39,837번 김영찬 씨, 허소저 씨 부모가 따님 김옥희 씨를 찾습니다. 고향이 평양 신양리인데요. 일사후퇴 당시 신양리에 살다가 평양 동대원 이모 집에 가 살았었는데 피난길에 찾아가 보니 하루 앞서 떠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모한테 맡겼었어요? 예, 이모하고 같이 있었어요. 난리터가 돼서. 그런데 저희는 평양에 있고 언니는 동대원 이제 대동강 건너 있는데 그 이튿날 오니까 그 전날 떠났다고 그래요. 네. 서울 39,837번입니다. 39,740번 김병선 씨가 아버지 김복덕 씨, 작은아버지 김복현 씨, 누님 김옥화 씨, 여동생 옥예 씨, 고종 사촌형 전정진 씨를 찾습니다. 평남 성천 상읍면 일정리가 고향으로 일사후퇴 때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부산 반공포로 수용소에서 이봉영 씨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왼쪽 새끼 손가락이 다른 사람의 2배가량 된다고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군에 나가시면서 헤어지셨었나 보죠? 아니 부친은 저 고향에서 그 청방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일사후퇴 시에 부친은 그 좀 미군들이 후퇴를 하면서 전부 보호해 준다는 명목하에 부산으로 다 후송해가지고 반공포로도 전부 이렇게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39,740번입니다. 4025번 한흥열 씨가 누이 한대복 씨, 영복 씨, 누이 동생 기열 씨와 승열 씨, 어머니 홍익선 씨와 작은아버지 한구경 씨를 찾습니다. 평남 대동군 부산면 상일리에 살았고 일사후퇴 때 대동강 근처에서 폭격으로 헤어졌는데 아버지 한국전 씨 그리고 사촌 동생 명열 씨는 함께 월남했습니다. 그러면 한흥열 씨께서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같이 그러니까요. 부친하고 사촌 동생하고 같이 소달구지로 이제 먼저 월남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걸어서 오다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네, 4025번입니다. 39,380. 네, 황인호 씨 조금만 네. 기다려 주세요. 머리가 하얘신 할머니께서 지금 전화로 가족을 확인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자세히 방송을 몰라요. 해드리는데 누가 전화를 중풍 주셨는데요. 당신이 오락가락해요. 네. 네? 몰라요. 김낙천이에요. 황인호 씨. 네, 39,384번 이기순 씨가 아버지 이세권 씨, 큰아버지와 고모 2분 그리고 고종 사촌 황정희, 상춘, 봉춘, 광춘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옹진 동강면 덕현리가 고향이고 일사후퇴 때 고향에서 대수읍까지 왔다가 다시 고향집으로 쌀 가지러 간 사이에 미군이 연평도로 피난시켜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특징을 직접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코 위에 어려서 마마 자국이 있고 또 한편으로 그 아주 바다에서 헤엄을 잘 친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39,384번입니다. 39,677번 큰형 이효진 씨, 작은형 창진 씨, 여동생 이복진 씨가 동생 영진 씨를 찾습니다. 6.25 전에 개성에서 조부모님과 살다가 두 분 돌아가시고 서울 남영동 2층 집으로 이사와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집 앞에 부대 연병장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갑천 씨, 어머니는 진수님 씨입니다. 남영동에 이사와 살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네, 6.25 나기 직전에 헤어졌어요. 나기 전에 개성 서울 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행방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집을 나간 건가요? 네. 네. 39,677번입니다. 39,667번 평남 중화에 사셨던 김용식 씨가 조카 김원숙 씨, 아드님 김형빈 씨, 외사촌 누나 장현세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월남에서 대구 보충대에 입대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때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었어요? 헤어지기 전에요. 헤어지기에는 맛이 없는데요. 우리가 중학원에서 나와가지고 황주 와서 나니 그 황주가 자기 번가가 있어서 거기 애들 맡겼거든요. 네. 맡기고 우리 조카하고 둘이 와서 대구 그 교육대에서 나니 훈련 난도 들어가고 우리 조카도 들어가고 결국 군대가 해돼서 난 제대돼서 나오고요. 네. 결국 아주 살도 못 찾았죠. 네, 39,667번입니다. 39,614번 그걸 보고 지금 네, 잠깐만 네, 기다려 조금만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지금 또 한 분께서 확인 전화를 받고 계신데요. 네. 전화는 783국에 6,781번과 783국에 5,592번 두 대 대표 전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창섭하고 후사비가 제 오빠예요. 둘째가요? 52살이야. 네, 계속해 주세요. 네, 서울 39,614번 강시복 씨가 아버지 강태웅 씨, 동생 은전, 순전, 하연 씨를 찾습니다. 평남 용광 기성면 노하리에서 8.15 때 월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헤어지시게 되셨어요? 8.15 되고요. 지가 혼자 우리 저 시어머니 따라서 왔어요. 여기 서울을. 네. 와가지고 동생 돌이고 뭐고 그냥 여기서 쭉 살았어요. 저는. 네. 39,614번입니다. 39,803번 전학준 씨가 어머니 김학실 씨, 동생 전황률 씨와 학술 씨, 학주 씨, 아드님 명관 씨, 조카 명군 씨를 찾습니다. 평남 순천 밀전면 동은천 이 집에서 1950년 음력 8월 13일에 집을 떠난 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생과 아드님, 조카 이렇게 여러 분 놔두고 혼자 나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혼자 나오게 되셨죠? 네. 조업부 위원장이 와서 있는 군데 나오라고 그래서 나 혼자 떠나나오고 아, 북계군이 불러 나오는 바람에요. 네, 39,803번이었습니다. 다음에 39,695번 염장복 씨, 염영길 씨, 김태순 씨가 큰아버지 염장만 씨, 딸 염선 여선옥 씨, 오천당속 염장준 장환창현 씨, 외할아버지 김봉옥, 외삼촌 태섭 씨를 찾습니다. 6.25 3년 전에 월남하셨는데요. 강원도 평강군 현내면 하조리 주파가 고향이십니다. 김태순 씨가 나오셨는데요. 따님들 선예선옥 씨는 당시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 7살, 3살 그랬어요. 네, 어떻게 해서 헤어지셨어요? 거기서 도둑고 우리만 넘어왔죠. 네. 그러니까 혹시 넘어왔나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네, 월남을 했는지 아직 확인을 못 하시겠군요. 39,695번이었습니다. 친정은요? 네, 다음에 39,661번 권오기 씨, 큰아버지 권영식 씨, 아버지 권영집 씨, 외삼촌 조규익 씨, 규항 씨를 찾습니다. 큰아버지는 한의사로 6.25 며칠 전에 춘천으로 강습을 받으러 나간 뒤에 소식을 모르시고요. 아버지와 외삼촌은 6.25 때 북계군에 끌려 나가서 헤어졌습니다. 강원도 명주군 사천면 사기망리가 고향이십니다. 아버님이 월남을 하셨을 때 전부 내려오셨겠죠? 네. 네. 북계군한테 끌려서 간 뒤에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39,661번이었습니다. 다음에 39,687번 강월매 장규갑 씨, 고향은 함북이십니다. 아버지 김백룡 씨, 어머니 김점녀 씨, 동생 김연철 씨, 딸 장경자 씨를 찾습니다. 8.15 전에 함북 성진에 살다가 헤어졌고요. 딸은 4살 때 할머니가 강원도 영월에 왔다가 성진으로 데려가 갔습니다. 경자 씨의 코 밑에 흉이 있고요. 연철 씨는 사진 기사였습니다. 지금 그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누구 사진입니까? 남동생이. 네, 남동생 사진이고 장경자 씨는 그 친따님인데요. 네. 둘째 딸이에요. 아, 둘째 딸이십니까? 네. 네.
해방 되기 전에 친정 어머니가 좀 데리고 있다가 오겠다고 그리고 데려가서 8월 해방 되고는 그냥 소식이 없죠. 네, 39,687번이었습니다. 다음에 39,796번 임인남 씨, 아버지 임창기 씨, 어머니 김 씨, 숙부 임송기 씨, 동생 임영록, 종원, 점순, 종만 씨를 찾습니다. 8.15 이후에 큰누님이 출가를 해서 충북으로 먼저 오고 그 후에 만나기로 했으나 6.25로 인해서 헤어졌습니다. 임영록 씨는 뱃사공에게 시집을 갔고 송기 씨는 진천에서 결혼한 후에 전라도 지리산으로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뒤에 헤어지시게 된 겁니까? 네, 결혼해가지고서 헤어졌죠. 네. 결혼하고서 항해도서 살다가요. 요 충북으로 나왔어요, 고향이라고. 네. 그러고서는 친정은 거기 있는데 저기 8.15 해방되고선 나왔어요. 그러는데 네, 6.25로 인해서 헤어졌던 친정 식구들을 찾고 있습니다. 39,796번입니다. 다음에 39,000, 네. 39,000, 그래서 하시죠. 39,688번 백상희 씨, 연희 씨가 어머니 원순덕 씨, 동생 백성희, 승빈, 승용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시 연백군 부토리에서 헤어졌는데요. 고향에서 정미소를 경영하셨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백만원 씨, 황해도 재령군 남율면 진곡리가 고향이십니다. 고향에서 정미소를 아버님이 경영을 하셨습니까? 네. 네. 그리고 부토리 와가지고요. 그 교인들이 그 곧 수복된다고 네. 집으로 가도 괜찮다고 그래서 동생들하고 어머니하고 또 할머니가 집에 계시고 그래서 네. 가셔서 그 후에는 소식이 없어요. 네, 39,688번이었습니다. 네, 김상준 씨 조금 후에 좀 잠깐만 해주시고요. 기다려주시죠. 네. 지금 잠시 저 부산 방송국하고 연결을 해서 네. 좀 확인을 시켜드릴 분이 계신데요. 그 동안에도 여러분께서 확인 전화 계속 주세요. 783국에 6,781번과 5,592번 두 대 전화는 계속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부산을 연결을 해서 예. 아드님하고 어머님하고 근데 이분이 지금 네, 굉장히 좀 서로가 이름도 성함도 몰라요. 모자간의 성함도 모르는데 짚혀가지고서 전화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데 공통점이 좀 있으면서도 지금 전혀 뭐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아드님께서 KBS 그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명부를 열람을 해보시니까 마치 자신의 어머님 같으시다고 나오셨거든요. 저 부산 방송. 네, 부산입니다. 네, 옥순애 씨가 지금 화면에 비치신 분이신가요? 네, 옥순혜 씨입니다. 네, 서울의 박태수 씨가 지금 앉아 계신데요. 지금 저 박태수 씨하고 말씀 좀 나눴더니 이 박태수 씨라는 이 성함도 이분께서 직접 지으신 거라 그러는데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죠. 이제 보이십니까? 여보세요? 네. 저 아까도 전화 걸었지만요. 네. 제가 이제 그 고향 그 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집에 저 뒤에 산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집 앞으로 나오면은 큰 고목나무가 있었고요. 네. 그 동네에 이제 갓나무 있지 않습니까? 감나무가 있고 예. 네, 아닙니다. 동네에 네. 감나무는 있지 두 나무지. 네, 그리고 이제 좀 나오면 저 개울이 있었거든요. 예. 그 개울 바로 옆에 이제 무슨 교회 같은 게 그런 것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뭐 어릴 때라서 잘 모르지만 꼭 교회 같기도 하고 뭐 무슨 강당 같기도 하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 있어요. 그거. 그리고 저 어릴 때 그 개울에서 군인들이요. 응. 뭐 이제 트럭을 갖다가 싣는 거. 그런 것도 좀 생각나고 그래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이런 모르는 거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졸제 혼자 되고 나서부터, 예? 혼자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냥 어머니를 찾게 된 거죠. 몇 살 때 혼자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을 잘 모르고요.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혼자 돼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고안에 이제 넣대요. 할아버지 기억은 모른가요? 네, 기억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기억은 어찌 옥순이라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우선 그쪽으로 해가지고 전라도 남원운봉 예, 남원으로 한번 들렸다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여의도가 좀 가깝고 해서 이제 전라도 남원운봉이 고향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동상이 있었거든요. 네. 남동상이. 네. 그리 얻고 걸리고 해가지고 전라도 강주다가 내가 할아버지다 하나 떼놓고 그러니까 이제 둘 데리고 할 수가 없어서 하나는 데리고 내가 이 운봉 이모 집으로 왔다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은 또 그걸 또 알아가지고 또 갖고
네, 저 부산의 옥순애 씨, 지금 저 이 아드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분하고 조금 전에 방송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광주 고아원에 계셨었기 때문에 혹시 광주 쪽이 아닌가 해서 그 광주다 대단하세요. 네, 명부 열람을 광주 쪽을 열심히 보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전북적으로 보니까 그 당시에 맡기실 당시에 시부모님께 맡기셨다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아닌가 하고 지금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보시고 지금 화면을 보세요. 혹시 시아버님 얼굴 어디 모습을 닮았다든가 또는 바깥분의 얼굴 어디 닮았다든가 그리고 지금 이 박태수 씨 이마 쪽에 무슨 흉터가 있었어요. 흉이 이제 와 그러냐면은 내가 저머리했거든요. 저 머리가 시아버지가 저 부산에 왔었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말룡이를 이름이 말룡이거든요. 김말룡. 그래 시아버지 보고 말룡이를 찾아주라고 말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하군에 있는데 들판 같은데 번번은 구하군에 있는데 지하고만 내면 온다. 그러는 게라요. 그러고 그래 아버지가 점을 하니까 망빡이 숭이 나하고 있을 때는 없었거든요. 숭이 있는 그 집 진집 아들이 돌멩이로 때려가지고 지가 건드리는가 숭이 졌다. 그 희한하게 많네 그러더라고요. 그 데리고다 준다 해놓고 시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가 찾지를 못하고 어느 방향이 있는가 압니까? 그래가지고 또 저번 날에도 여의도 갔어요 서울에. 또 조카가 살길래 또 찾는다 해서 가니 뭐 수천 명인데 어디가 찾겠어요. 그래 대보았거든요. 와가지고 그래 전라도 강주다가 그래 대단했어요 지가. 네, 지금 저 이 박태수 씨 이마 쪽에 흉은 언제 나신 거예요? 뭐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돌멩이로 때려가지고 머리 밑에 바로 있대요. 네. 아니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흉이 보이거든요. 바로 머리 밑에 흉이 있다거든요. 그러면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서울의 이 남자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박태수 씨 얼굴을 한번 자세히 봐주셔서요. 혹시 저 바깥 어른하고 어디 닮으신 데가 없는지 또는 시 어른하고 닮으신 데가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지금 부산 스튜디오에 말이죠. 이모 되시는 분도 나와 계시니까 혹시 이모를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너무 어릴 적이라서 이분도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시거든요. 7살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전라도 강주다 그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운봉. 자, 그럼 부산 방송에서 이모님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모님 얼굴은 박태수 씨하고 이모. 상당히 이모님하고는 좀 비슷한 얼굴이신데요. 네,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이모님은 조카 여보세요?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이제 어떤 같은 나이 또래 말이에요. 이제 그 여자분하고 같이 이제 그 고구마 밭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 밭에요. 네, 그 김매로 거기 가서 뭐 그러니까 고구마를 수확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때 간 것도 좀 기억나고 그래요. 네. 저 부산의 이모 되시는 분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이분 얼굴 보시고 뭐 기억나시는 점 없으세요? 조금 기억도 난 것도 매고 그렇습니다. 맞는 것도 걷고 막 그러니 머리 밑에 숭으로 봐서는 맞네. 저 어머님 되시는 옥순애 씨 아직은 확실히 어머님이신지 아니신지 저희가 확실히 알 길이 없지만은요. 아드님 기억으로는 고구마 밭에서 이렇게 수확하던 기억도 나신데 어머님 친구분하고 같이요. 친구 그래 그거 했어요. 그런 일 있으셨어요? 그럼요. 그런데 가고 뭐 그랬지. 네, 아무래도 이제 농사 짓다 보면 그런 일은 많이 있으시겠지만은요. 네, 그러면은요. 지금 이 상태로서는 저희가 뭐 확실히 아드님이다 어머님이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전화로 또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또 아무래도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가능하면 또 만나실 기회를 만들어서 만나셔가지고 무릎을 맞대고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머리 밑에 숭으로 봤다 참 그건 하객이 딱 맞네. 네, 머리 흉만 가지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상당히 곤란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엄마가 전라도 강주로 데리고 가는 그 기억이 안 납니까? 네, 광주 고아원에 계셨다는 기억은 강주는 나신데요. 고아원에 안 데려줬지요. 시아버님께서 입구에 흑부대라는 데를 거기서 키워줬지요. 네네, 그러면은요 부산 방송. 네네. 네, 저 이 옥순애 씨하고 박태수 씨는 따로 전화로 확인을 하시고요. 또 더 궁금하시면 한번 만나시는 게 좋겠어요.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또 할애를 시켜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부산에 지금 또 전화로 가족을 확인하는 우리 아버님 분이 아닐 계신데요. 거요. 그럼 연세가 지금 몇이신데 그 양반이? 확인 전화번호는 783국에 6781번과 783국에 5592번 두 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셨겠지. 그런데 이제 혹시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누구 일가를 찾을까 하고서 아버님을 이름을 적었거든요. 네.
제가요? 저 지금 서대문 살았어요. 우리 영감님이 경전에 다녔지. 네,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계신데 참 바쁘게 살다 보면은요. 예. 3년 전, 4년 전 있었던 일도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신다는 어머님들이 글쎄요, 계세요. 말이죠. 그러니 네. 30년, 40년 전 기억이니까 아무래도 좀 오래오래 안타깝네. 또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다시 또 부산 방송을 연결을 해서 또 한 가족을 확인을 좀 해드려야 네, 되겠습니다. 지금 뒤에 배우가 계시는데. 네, 부산 방송 나와주세요.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 저 김화엽 씨가 지금 나오셨나요? 네. 서울에 네, 지금 김화엽 씨. 김화엽 씨 네 계십니다. 네, 서울의 나와 고성에서 오셨는데요. 네, 서울엔 김옥신 씨 고모님 되신다고 나오셨는데요. 네. 지난주에 방송을 하셨는데요. 네. 저 김화엽 씨가 조카 되신다고요. 네. 저 그 화면으로 좀 비춰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저기 보시고 말씀 고모님이요.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예. 김하엽이 맞아요? 예,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저 중학은 율리면 유신니 예. 홍가다리서 왕 거 맞지요? 네, 맞아요. 그러면 형이나 아버지 이름 좀 한번 대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김문서입니다. 예, 우리 맞고요. 잘아버지는요. 리소, 윤소. 예, 맞아요. 네. 여보세요? 아니 그런데 한명 계십니다. 아니 형이랑 누나랑 다 뭐 같이 못 나왔어? 네네. 고모님요. 예. 저 미안해요. 예, 얼굴 우리 저 칠줄 아진데 같이 나와요. 여보세요. 네, 조금만 저 기다리세요. 김원서 동생 아닙니까? 김원서 동생. 예, 맞아요. 윤서, 김윤서. 예, 맞아요. 야, 저 내한 김성렬이 아들입니다. 예, 그래요? 예. 도저히 생각이 압니까? 네, 알겠습니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 김희선이 압니까? 예, 예? 김희선이. 누구요? 이선이. 김성렬이는 알죠? 네, 네, 부산 방송. 저 김화엽 씨 조카 되시는 분 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생각이 좀 안 나요. 네, 말씀 나눠보세요. 조카분하고요. 어째서 이렇게 얼굴 내 얼굴 알아보겠어? 알기래요. 뭐 어? 많이 안 늙었네, 고모님. 아 근데 조카 얼굴은 도저히 모르겠네. 그리고 아니, 내가 아니 전화해서 그리고 뭐 폐안도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경상도 말을 하도 해가지고 하나 못 알아듣겠어요. 그한 30몇 년 뭐. 아니 같이 그리고 있었는 분 아십니까? 아니 화섭이는 어떻게 된 거야? 하섭이는 가다 우리 형님인데 어? 오다가 그만 못 찾고 그만 같이 어디서 해졌노? 어디서? 항해도 사리원 와서 했죠. 어? 항해도 사리원요. 사리원서? 예, 우리 아니 이북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소북 청년단에 가입이 예. 됐대서 들어가면 죽는 사람인데 여기 나왔겠는데 왜 이렇게 못 찾아 그런데? 그런데 우리 매부 말이요. 독하니 정독하니는 저 미술가인데. 미술가 그거 배양국장에서 그거 3년 그랬잖아. 전에 내려왔거든요. 일사후 때 3년 6.25 전 3년 전에 내려왔어요. 그래. 내려왔는데 여기 도저히 기별이 없어요. 도저히 기별이 없지. 나도 다 찾았는데 지금 못 찾고. 우리 하필이 누님이 말이요. 항해도 사리원까지 가서 저희 조카들하고 다 데리고 왔는데 저희 저 시동생하고 그러는데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필이도 나오고 근데 우리 말이지 기신이 고모 알잖아. 기신이 고모. 기신이 고모하고 또 하진이 엄마 알지? 작은 엄마. 작은 엄마하고 하진이하고 다 나왔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 들어서 하진이는 그 머리에 숭터가 크게 있었잖아. 왜? 그랬는데 고모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지금 누구세요? 근데 고모부 내가 술바우로 시집가도 고모부야. 알아보겠나? 안녕하십니까? 말씀 나누세요. 고모부님요. 예. 내가 오늘 처음 뵙겠는데 참 미안합니다. 내가 모처럼 뭐 찾아야 도대체 기억은 되겠네. 안 나고요. 고모님하고 저 고승님과 같이 말이 넬로 찾아주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기억이 조금 더 안 나나? 조금 안 나는데요. 안 날 거야. 나도 안 나는. 나도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 기쁨을 저 같이 만나셔서요. 좀 저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모님요. 어찌 만날랍니까? 네, 저희가 만나게 해드려요. 네. 염려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니 저 고모님께서 너무 섭섭하신가 봐요. 어찌 그렇게 부산 말씀만 하시느냐고 고향 말씀 다 잃어버리셨다고. 편도 분이 편도 말씀을 하셔야지 부산 말씀하시니까 이 화감이 생기잖아요. 참 그 세월이 참 무서운 거지요. 네. 저 고모님하고 조카분하고 만나시게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서울에서 한 분 한 분 만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는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83국에 6781번과 783국에 5592번 두 대 확인 전화로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씨. 네.
4만 103번 박춘자 씨가 아버지 박창수 씨, 어머니 이순여 씨, 오빠 박기풍 씨, 동생 춘옥 엄전 씨를 찾습니다. 고향이 옹진군 동골몰 광산 일본 사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몰골 광산에 노무계에 근무하셨고 밤에는 야간 중학교 교사로도 나가셨습니다. 고모네 집에 놀러 갔다가 일사후퇴 때 사천리에서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당시 몇 살이셨어요? 8살이었어요. 네, 8살인데 비교적 나이까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데요. 그 당시 헤어졌을 적에는 고모네 집에 이제 놀러 갔어요. 네. 놀러 갔다 헤어지게 되는데 한 뭐 15일이나 이렇게 되면은 다시 고향으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고모를 따라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내려다 보니까 계속 밀려서 이제 이렇게 못 들어가게 됐죠. 네, 8살 때 헤어졌던 부모님과 가족들을 찾습니다. 4만 103번이었습니다. 4만 79번 김순희 씨입니다. 큰오빠 김윤호 씨, 셋째 오빠 천진 씨를 찾습니다. 6.25 동란 때 영동 어느 부잣집에 양녀로 있다가 그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고향은 황해도 장현군 장현읍 읍내리라고 하셨는데요. 부모님들에 대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요. 네. 저기 어머니는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과손을 했거든요. 네. 과손을 했는데 그다음에 저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모가 데리고 나와서 이제 어느 집 양녀를 줬거든요. 네, 서울 4만 79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9,660번 조천식 씨, 일명 원식 씨입니다. 어려서 이름이 원식 씨입니다. 아버지 조태호 씨, 어머니 김충자 씨, 형 조대식 씨, 동생 창식 씨, 삼촌 조태복태익 씨를 찾습니다. 6.25 때 신설동에서 헤어지셨는데 형은 북계군에 끌려갔습니다. 본인이 6.25 동란 전에 외갓집에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외갓집 당시 몇 살이었습니까? 8살입니다. 당시 8살이셨군요. 네, 6.25 때 헤어진 부모님들을 찾습니다. 39,660번이었습니다. 39,990번 최송을 씨는 아버지 최기철 씨, 어머니 주연주 씨, 형 최상을 씨, 형 경순 조카 태선 씨, 동생 광을 형을 누님 최죽순 복순 씨, 처 창분학 씨, 매형 이금주 종삼, 아들 최영표, 딸 춘옥 씨를 찾습니다. 1.45 때 당시 본인이 미 7사단 KLO 부대 입대하면서 헤어졌습니다. 휴전 후 포항에서 일부 가족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고향이 함남 풍산군 황수월 뒷골이 고향입니다. 부모, 형제, 처, 자식들까지 전부 헤어지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완전히 헤어지셨습니까? 예. 6.25 사변 이후에 제가 1.45 때 군인에 입대하니까 헤어졌습니다. 네. 포항에서 어떤 가족을 보셨다고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누구였습니까? 제가 7사단 지휘투에 있다가서래 네. 휴전 이후 지리산 공비토벌로 갈 적에 포항 가서 하룻밤 자게 됐는데 고향 사람들은 포항에 많이 살았어요. 네. 그래 그 풍편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네. 서울 39,990번이었습니다. 4만 188번 이윤화 씨, 이중현 씨가 처 한금패 씨, 아들 이중훈 중보, 이중선 중녀 씨를 찾습니다. 고향이 평북 영변군 남성면 입석동입니다. 48년도 평북 운산 고당에서 헤어졌는데요. 거제도 수용소에서 봤다고 합니다. 거제도 수용소에서 누구를 봤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저 같이 있던 분들인데요. 네. 포로로 돼서 같이 수용소에 있다가 네. 포로 석방시킬 때 같이 나왔으면 혹시 어디에 있지 않겠느냐 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중훈 씨를 봤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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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중현 씨가 나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형님 이중현 씨가 나오셨습니다. 4만 188번이었습니다. 네, 4만 11번 이종록 씨가 작은 아들 이형우 씨, 손자 이상목 씨, 큰며느리 이금순 씨를 찾습니다. 1948년 3월에 월남에서 장단 진동면 하포리 아촌동에 고장을 했습니다. 형우 씨는 6.25 이듬해 7월에 개성가다 실종되고 며느리와 손자 상목이는 6.25 이듬해 정월 강상면 덕정리 통골 친정에 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작은 아드님이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6학년 재학 중인데 네. 학교가 정지가 되니까 사변이 나서 농사를 짓다가 개성 주위 성 살림 얻은 걸 가지러 들어갔다가 실종됐어요. 네, 형님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흥우요. 네, 4만 11번입니다. 다음 4만 181번
이태숙 씨가 어머니 홍시연이 정숙 씨 그리고 오빠와 여동생을 찾습니다. 경북 군위가 고향입니다. 12살 때 어머니와 군위에서 신혼살림하는 안동 언니네 집에 있다가 상주에 살다가 어머니가 양녀로 보냈습니다. 당시 오빠는 군에 있는 것을 알고 형부는 고향이 전주로 안동 부대 트럭 운전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국밥 장사를 했고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죠? 아버지는 알기로 6.25 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요. 네. 그리고 군이 고향에 살 때 특징은 생각하고 있는 건요. 네. 무슨 큰 뭐랄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서 같은 거 그거 질 때 그 일꾼들이 어머니가 낮에 정신 같은 거 해주시고 네. 했거든요. 네. 예, 그렇게 알고 또 내가 동생을 데리고 놀다가 의자에서 앞으로 넘어져서 이마에 돌멩이 박힌 거 네. 어머니가 정심하다가 네. 이렇게 병원에 데리고 가고 그런 것까지 기억이 나고. 네. 4,181번입니다. 4,029번 정윤섭 씨가 어머니 한재교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운율이 고향으로 일사후퇴 당시 외가에 간 사이에 집에 있는 사람만 피난 나오면서 헤어졌습니다. 어머니 눈 위에 큰 점이 있으십니까? 그때 16살이니까 뭐 분명하게 생각납니다. 네. 근데 어떻게 어머니 혼자 외가에 가셨어요? 그 여럿이 다니면은 시간도 늦고 거기에서 어떤 쪽으로 피난을 가는 것이 좋은가 이걸 탐색을 하러 이제 갔던 거죠. 네. 4,029번입니다. 4,146번 한장석 씨가 어머니 강선희 씨, 누님 한옥순 씨, 사촌 형님 윤석 씨와 광석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옹진구 서면 엇보리에 세워졌습니다. 창년도로 피난 나와서 인천에 왔다고요. 어머님을 고사루지댁이라고 불렀어요? 네. 네, 그쪽에서 오셨나 보죠? 거기서 시집을 왔나 봐요. 네. 근데 어머님께서 피난 나오실 때 어떻게 배웅을 하셨습니까? 배턱이거든 보따리를 여다 주고 너 먼저 나가 있으면 다음에 따라 나온다고 하고 그랬어요. 네, 4,146번입니다. 39,866번 황해도 신계 마서면이 고향인 이춘삼 씨가 어머니 이막동 씨, 형님 춘길 씨, 동생 춘옥 씨, 장모 김호겸 씨, 처남 김진태 씨, 처제 진화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춘삼 씨 부인이 나오셨죠? 네. 그러고 보면은 장모, 이 처남, 처제라고 하시는 분들이 직계 가족이 되겠는데요. 네. 어떻게 기억되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기억은 되는데 꼬집어서 얘기할 건 없어요. 네, 고향 그 친정은 어디셨어요? 서교면요. 네, 39,866번입니다. 39,754번 김원택 씨가 아버지 김정복 씨, 어머니 리춘 씨, 외삼촌 이흥 씨, 외사촌 학권 씨와 누님 김성실 씨를 찾습니다. 6.25 직후 고향 생동에서 피난했다가 숙천을